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2022학년도 봄학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네요. 저희는 이 봄학기를 맞이해서 저희 회사명을 바꾸고 이 리브랜드 한다고 할까요? 김지연 심리상담 코칭 연구소에서 마음숲 심리 코칭으로 브랜드를 다시 정하고 다시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곧 며칠 있으면 아이들은 학교를 가게 되죠. 저 개인적으로는 회사가 다시 이름을 바꾸고 좀 더 다른 방향의 어떤 팀 코칭이나 그룹 코칭 같은 것을 좀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설레기도 하고 준비하는데 좀 많이 바빴네요. 그래도 오늘 꼭 어머님들께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특히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10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도움이 되는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굉장히들 많이 불안해 하세요. 그 불안은 꼭 신학기를 맞이해서 오는 불안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시대가 낳은 불안이 가장 큰 요인이죠. 지금 원격 수업을 2주 갈 거라는 발표가 있기도 했고 등교를 강행하겠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럴 때 많은 불안감을 갖게 되죠.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에 두고 있거나 중학교 입학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또 고등학교 진학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어머님들이 느끼는 불안은 조금 더 가중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오전에도 이제 한 달 만에 저희가 보통 상담을 3개월에 종료하고 나면 이제 웬만한 문제들이 해결되시면 3개월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으시다가 3개월 만에 다녀가시기도 하고 또 한 달 만에 다녀가시기도 하는데 오늘 거의 3개월 만에 다녀가셨어요. 지난주에 연락이 와서. 다녀가신 이유는 3월 달에 아이가 이제 4학년이 되고 학교를 가게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 또 방학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던 아이가 또다시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고 아이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시작한 상태에서 겨울방학을 보냈고 대부분은 굉장히 부모님이랑도 그랬고 동생이랑도 편안한 시간을 보냈으니까 학교를 가서 친구들이랑 부딪히는 상황이 굉장히 불안했겠죠. 엄마 나 많이 걱정돼. 친구들이 나 또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엄마 학교 가서 또 공부가 힘들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딸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너 많이 힘들겠다. 어떡하니? 새학기가 오네. 걱정이 많겠네. 여기까지는 됩니다. 박사님 여기까지는 되거든요. 공감해주는 말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 말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괜찮아 지연아 괜찮을 거야. 약도 먹고 이제 많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괜찮지 않은데 아이는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엄마가 괜찮아 그런다고 괜찮아질 문제는 아니죠. 그럴 땐 걱정되겠구나. 근데 엄마도 걱정이 많이 되네. 혹시 우리 지연이가 상처받을까 봐 엄마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엄마는 계약하고 네가 좀 힘들어지면 널 충분히 도와줄 거야. 그리고 엄마랑 같이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군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왜 그 버릇이 안 고쳐질까요? 왜 항상 말끝마다 뭔가 답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명 답정녀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머님들이 많이 계세요. 뭔가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정답을 찾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시죠. 또 요즘 육아 프로그램 같은 데서 그런 또 정답을 딱 내려주기도 하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라. 부모가 과연 그럴까요? 오늘도 제가 이 영상을 찍기 바로 전에 어머님과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유능해지시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신학기를 맞이하는 모든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고 또 학교에 복귀를 해서도 아이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일상을 살아가야 되죠. 근데 마치 부모가 모든 어려움을 아이가 겪어야 되는 모든 힘듦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너무 유능해지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유능한 부모 밑에서 아이들은 무능해지죠. 아이들은 이 앞으로의 다가올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인재들, 그런 아이들은 자율적으로 자기 인생에 오는 문제들을 스스로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말 좀
세탁기에 넣어줄래? 안 넣는데요. 양말 좀 넣어? 안 넣는데요. 그럼 막 화가 올라오신대요. 그럼 결국 양말을 세탁기에 넣으면서 막 욕을 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아이랑 막 싸우게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이를 인성이 바른 아이로 키우려고 그렇게 많이 애썼는데 왜 아이는 점점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자기를 잘 단속하고 가야 할 줄 모를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오늘 양말이 없다라는 요 주제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빨아놓은 양말이 없어서 신고 나갈 양말이 없는 상황까지 닥쳤을 때 맨발로 나가는 아이를 지켜볼 수 있는 엄마가 양말을 벗어서 세탁기에 넣는 아이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근데 엄마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시죠.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맨발로 나가야 되는 딸을, 맨발로 나가야 되는 아이를 지켜볼 자신이 없으시니. 그래서 잔소리 하시죠. 잔소리에도 말을 안 들으면 결국 아이랑 싸움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죠. 이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 사실은 감정을 상하게 되고 마치 토네이도처럼 싹 쓸어가는 상황을 만들죠. 그게 학습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그 불쾌한 감정이 분노로도 연결이 되어지죠. 사실은 대수롭지 않은 거거든요. 사건이 주는 건 정말 대수롭지 않음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너무 유능해지지 마세요. 아이가 숙제를 안 해가면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아이가 혹시 내가 반찬을 안 해놓으면 점심을 굶을까봐, 혹시 내가 양말을 빨아놓지 않으면 아이가 맨발로 학교를 갈까봐, 가방 챙기는 걸 간섭하지 않으면 준비물 없이 학교를 갈까봐, 이런 걱정들을 가지고 아이를 너무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시시콜콜 잔소리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 한 아이들은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드리는 팁이에요.